안녕하세요. 한 명이요. 네, 집이요? 크네요. 네, 내려가시면 화장실 1번이 연못이에요. 쭉 올라갑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짝꿍이들 안녕, 짜루입니다. 오늘은 이제 백패킹을 가기 전에 이렇게 연미산자연미술공원을 들렸다가 산에 가려고 합니다. 이제 제가 가려고 하는 연미산 바로 건너편에 이렇게 자연 속에 있는 작품을 구경할 수 있는 곳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들어와 봤는데 굉장히 넓습니다. 작품 하나하나 구경하면서 한번 자연을 만끽해 볼게요. 여러분, 사실 미술관이라고 하면은 거의 실내 미술관, 전시회 같은 거를 좀 떠올리잖아요. 근데 여기는 굉장히 특별한 게 자연 속에, 이렇게 숲 속에 전시회를 이렇게 열어가지고 자연을 거닐면서 또 작품 구경도 할 수 있는 아주 특별한 곳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정말 좀 마음에 드는 애가 얘거든요. 여러분, 이 작품이 되게 특별한 게 이렇게 보시면 여기 나무가 그냥 그 상태로, 안 자른 상태로 이렇게 있거든요. 이 작품 같은 경우에도 이게 얼굴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위에까지 이렇게 있었다고 해요. 근데 몇 년 전에 태풍으로 인해서 여기 위에 뚜껑이 날아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여기 자연미술공원은 이제 손상된 부분을 따로 이렇게 다시 만들지 않고 자연에 있는 그대로 이 상태로 전시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도 진짜 너무너무 이쁜 스팟이에요. 와. 안녕. 그리고 여기 대박인 게 지금 여기 나무가 와, 너무 예쁜데?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그냥 평범한 오두막인 것 같은데 여기 밑에 나무 한 그루가 이렇게 자라고 있어요. 이 오두막을 뚫고. 그래서 여기 위에 이렇게 너무 예쁘죠? 뭔가 애니메이션에 나올 법한 그림이에요. 너무 예뻐. 여러분, 인터넷에 보니까 사람들이 여기 앉아서 사진을 좀 많이 찍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앉아도 되나 혹시나 하고 봤는데 이제 작품이니까 이게 여기 관람객들이 좀 쉴 수 있도록 쉘터 형식으로 만든 거래요. 나름 또 우와, 우와, 이렇게 발은 올리지 맙시다. 죄송해요. 이렇게. 와, 여기도 뭔가 이렇게 좀 부셔진 것 같은데? 근데 또 나름 이렇게 보면은 나무를 볼 수 있어서 또 좋네요. 이 작품 또한 이렇게 나무가 그대로 보존되어 있네요. 여러분, 사실 저는 시골 촌년이라 이런 전시회나 박람회 같은 거를 안 가기도 하고 가본 적도 정말 손에 꼽거든요. 근데 여기는 뭔가 느낌이 정말 달라요. 일단 숲 전체가 뭔가 전시회 같은 기분이 들기도 하고 이렇게 나무나 자연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이제 조형물들을 설치한 게 정말 의미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벤치마저 나무 한 그루 절대 베지 않고 이렇게 조성을 했다는 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자연 야외다 보니까 이런 계절에 따라 또 이제 해가 뜨면서 지는 그 햇빛량에 따라서 작품을 구경하는 재미가 또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공주에 오시면은 여기 연미산 자연미술공원에 한번 놀러 오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저는 이제 연미산으로 출발해 볼게요. 네모, 세모, 동그라미 뭐야? 쉽게 해서 오징어 때 그거 어디 있었어요? 못 본 것 같은데요?
봤어요. 죄송해요. 다음에 또 올게요. 다음에 와서. 여러분 사실은 이제 미술관 건너편이 연미산이기 때문에 차에다 요 가방을 두고서 작품 구경하고 맨 다음에 가도 되긴 하거든요. 근데 오늘 가방을 메고 작품 구경을 한 이유는 그냥 뭔가 가방이 오늘 가볍기도 했고요. 그냥 가방을 메고 사진을 찍고 싶었어요. 제가 오늘 영상 말고도 사진을 좀 많이 찍었거든요. 여기 등산로 이쪽으로 가야 되거든요. 여기에도 이렇게 이쁘게 좀 작품 아닌 작품이 있네요. 와우, 이쁘다. 오. 여기 올라오면 여기 데크 하나가 있거든요. 여긴 뷰가 없어서 패스. 가자. 아유, 힘들다. 빨리 왔죠? 저 야영하러 왔어요. 여기서? 응. 어떻게 자라 밤에 춘디? 안 추워요. 아니 따뜻하게 챙겨왔어요. 제가 저번 영상에서 차박하면서 살이 엄청 쪘다고 했잖아요. 살도 찌고 지금 체력도 저질이 됐어요. 여기 진짜 한 30분 컷도 아닌데 와, 너무 힘드네. 날려줘. 아, 힘들다. 진짜 힘들다. 말도 안 나온다. 다 왔어요, 여러분. 여기가 지금 뷰가 하나도 안 보이잖아요. 여기 또 위층이 있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데크는 여기 1층, 2층 이렇게 나눠져 있고요. 저는 오늘 2층에서 지낼 거고, 여기 뷰를 보시면 와, 이렇게 금강이 보이거든요. 이야, 너무 이쁘죠? 힘들어. 여러분, 지금 다른 분들도 계셔가지고 해 질 때까지 좀 기다렸다가 피칭하려고 하거든요. 일단 맥주. 어차피 여기는 안녕히 가세요. 조심히 내려가세요. 여러분, 짠. 어우, 사실 여기는 일몰이 유명한 곳이 아니에요. 그래서 뭐 급하게 올라올 필요도 없었고, 여기는 내일 아침에 일출이 조금 이쁜 곳이거든요. 그래서 일출 보여드리려고 올라왔습니다. 여러분, 여기 지리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이렇게 확대를 했을 때 여기 이렇게 물줄기가 금강이거든요. 금강.
그리고 저쪽이 이제 금강을 따라서 천벽산이라는 곳이 있는데 제가 예전에 짜루랑 같이 올라간 곳이거든요. 일몰이 굉장히 유명한 곳입니다. 그때도 너무너무 이뻤었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이쪽에서는 연미산 쪽에서는 이제 다음날 아침에 일출이 굉장히 유명한 곳입니다. 지금 올라오시는 분들이 안 계셔가지고 피칭하기 전에 이렇게 짐을 다 빼놨거든요. 여기 보시면 여기 배낭, 그리고 요거는 옷입니다. 옷. 그리고 자충매트, 텐트, 침낭, 그리고 의자랑 요 두 개는 잡동산이거든요. 여기 안에 무슨 소변백, 휴지, 물티슈, 술, 여기에는 이제 전자기기 뭐 이런 거 엄청 많이 들어가 있어요. 요건 항상 제가 차박할 때도 쓰는 건데 백패킹 할 때도 무리 없이 그냥 이거 들고 다니면 아주 좋더라고요. 그리고 요거는 음식, 그냥 제가 먹던 술. 이제 피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개랑 베개는 제 옷 가방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옷을 좀 많이 갖고 왔거든요. 여러분, 사실 이 텐트가 이렇게가 끝이 아니에요. 이 위에 이제 플라이를 씌워야 딱 완성품인데 저는 사실 그거를 비 오거나 좀 날씨가 안 좋지 않은 이상은 그냥 이렇게 그냥 이너만 펴서 다니거든요. 대신에 여기에 벤틸이 크게 있고 저기 안쪽에도 벤틸이 이렇게 크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한잔 해볼까요? 일단 술은 아까 마신 맥주가 좀 남아가지고 오늘 애기술 갖고 왔거든요. 아껴 먹어야 돼요. 타서 좀 먹고 그 다음에 소주로 갈아타겠습니다. 짠! 여러분, 음식은 이렇게 골뱅이 소면 만들어 왔거든요. 그냥 비벼서 먹기만 하면 돼요. 나는 골뱅이. 이 소면은 제가 삶은 다음에 참기름을 좀 발라왔거든요. 그래서 뿌르면 뿌른 대로 산에서는 먹는 걸로. 양념장. 오, 맛있겠다. 여러분, 오늘 약간 촬영이 엉망진창입니다. 지금 삼각대도 부러져가지고 각도도 안 맞고요. 마이크도 지금 고장났어요. 짜증나. 그래서 음성이 좀 잘 안 들릴 수도 있고, 그 DSLR 소니 카메라를 안 갖고 오고 액션캠도 안 갖고 오고 그냥 핸드폰으로 한번 찍어보려고 갖고 왔거든요. 근데 핸드폰에 이렇게 지금 좀 다르죠. 아까랑 이렇게 옆에가 좀 그 초점이 날아가고 저만 포커스가 되잖아요. 이게 뭐 시네마 효과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좀 저는 이뻐 보여서 찍어보려고 하는데 어떻게 나올지 정확히 모르겠어요. 오늘 정말 즉흥으로 나온 거라 준비를 많이 못했는데 와 진짜 미쳤다. 진짜 맛있겠다. 여러분, 일단 짠! 맛있겠죠?
맛있다. 춥다. 추워. 근데 오늘 재배포는 오랜만에 나오니까 또 좋네요. 근데 이거 시네마 효과 되게 괜찮은데요? 좀 괜찮게 나오는 것 같은데? 일단 영상을 까봐야 되겠지만 이렇게 봤을 때는 괜찮다. 반명밖에 안 남았다. 아껴 먹어야 돼요. 술이 얼마 안 남아서 그냥 갖고 온 두 번째 음식 같이 먹을까요? 이거는 미역국인데 팔팔팔팔 끓여서 갖고 왔거든요? 식었을까? 이거 김났네. 이게 그냥 미역국이 아니라 예전에 회를 이제 사가지고 먹었을 때 그 매운탕 거리를 그 뼈를 이제 받았는데 그거를 냉동시켰다가 한 몇 달을 안 먹었어요. 그 뼈만 푹 고와요. 푹 고와서 체에다가 이렇게 완전히 이렇게 해가지고 국물만 이렇게 나오게. 그래서 국물 보면은 요렇게 뽀얗니다. 뽀해. 일반 미역국이라 생각하시면 안 돼요. 진짜 맛있어. 짱. 짠. 왜 이렇게 맛있냐? 오늘도 여전히 또 맛있네. 추워. 여러분, 사실 제가 좀 멋이 없어요. 저는 이제 뭐 이런 흔히 말하는 이제 좀 때깔나는 멋나는 이런 브랜드를, 백패킹 브랜드를 사용하는 것도 아니고, 저는 원래 성향이 좀 가성비 있게 그냥 내가 원하는 스타일대로 이렇게 다니는 편이라서, 저는 정말 헬리녹스 사이에 제 원터치 텐트 하나, 정말 7만원짜리 원터치 하나 딱 피고 가도 저는 아무렇지도 않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제 30대이지만 이제 유튜브 그런 시청자층을 제가 볼 수가 있거든요. 그분들을 보면은 20, 30대 선생님들보다 5, 60대, 4, 5, 60대 이런 선생님들이 더 이제 저를 구독을 하시더라고요. 그 4, 5, 60대 선생님들이 멋이 없다고 하는 게 아니라 어쨌든 20, 30대 분들보다는 조금 이제 가성비 위주, 또 현실적인 캠핑, 실용적인 캠핑을 더 좋아하시잖아요. 그래서 저랑 좀 결이 맞다고 생각을 해서 많이 구독을 하고 영상을 찾아봐 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원래 제 성향도 그래서 좀 고가의 장비를 사서 쓰는 것보다는 그냥 가성비 있게 어떻게 하면 싸게 실용적이게 재밌게 이렇게 놀 수 있을까, 이런 거를 좀 생각하는 편이에요. 그러다 보니 제가 요즘에 좀 고민거리가 많이 있는데, 그런 거를 제 시청자분들이 저의 부모님 뻘이시잖아요. 그래서 요걸 한번 같이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말하기 전에 소주 한 잔 마셔야죠. 최근에 저희 아버지가 이제 저희 집에 오실 일이 있었던 적이 있어요. 이제 아버지는 주택에 사시고 저는 이제 아파트에 사는데, 사실 저도 이제 아파트에 산 지 얼마 안 됐거든요.
근데 이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그 입주민 차량은 정문이든 후문으로 들어갈 수 있고 방문 차량은 이제 정문으로만 들어갈 수 있게 이제 거의 대부분의 이렇게 아파트가 그렇잖아요. 저희 아버지가 저희 집에 올 때마다 항상 정문으로 오셨어요. 제가 이제 그 뒷문으로 오면은 문이 안 열릴 거다, 이 바리게이트가. 그러니까 무조건 정문으로 와야 된다, 정문으로 와야 된다 해서 아버지가 항상 정문으로 오셨었는데 제가 이제 아침 일찍 오느라 자고 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막 전화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 왔어? 주차장에 왔어? 했는데 후문으로 왔는데 문이 안 열려 이렇게 말씀을 하시길래 아니 아빠 내가 정문으로 오라고 했는데 왜 후문으로 왔어?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저번에 뭐 후문이 뭐 바리게이트가 열려 있어서 후문으로 들어온 적이 있어서 후문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전화 통화를 하는데 뒤에서 막 빵빵거리는 거예요. 이제 저희 입주민 다른 이웃분들이 이제 들어오려고 하는데 이제 이게 안 열리니까. 그래서 아버지가 당황하고 저도 당황을 하고 아니 아빠 일단은 뒤에 차 있으니까 빨리 후진해서 나가, 다른 사람들한테 민폐니까 이렇게 했는데 좁으니까 후진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하면 뒷차선들도 뒤에 이제 차들도 다 후진을 해야 되는 상태고. 그래서 아버지가 이제 경비원한테 그 관리사무소 선생님한테 전화를 해서 문 좀 열어달라고 할 수 있냐 해서 제가 이제 그 전화 통화를 하면서 이렇게 했는데 아버지가 이제 버튼을 눌러서 문을 열어주세요 하지 않는 이상 열 수가 없대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나이가 좀 많으세요. 나이가 많으셔서 70세이시거든요. 그래서 잘 모르세요. 그리고 아파트에 사신 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잘 모르셔가지고 버튼이 어디 있는지도 당황하니까 못 찾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 거기 버튼을 찾아봐 했는데 결국 못 찾으셨어요. 그래서 아빠 뒤에 사람한테 민폐니까 일단 후진해서 빨리 죄송하다 하고 나가 했는데 그리고 전화를 끊었어요. 저는 이제 알겠어 하시길래 기다렸죠. 근데 한 10분이 돼도 안 올라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야 하고 내려갔는데 다행히도 옆으로 이렇게 빠져가지고 입주민차는 들어오셨고 바로 뒤에가 이제 큰 길이니까 못 하셔가지고 이제 이렇게 어둥저둥 이렇게 아둥바둥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빠한테 막 가가지고 차에 타면서 아니 아빠 내가 정문으로 오라고 했잖아. 왜 정문으로 계속 왔다가 왜 오늘 후문으로 온 거야 하면서 뒷사람한테 민폐니까 빨리 출발해 해가지고 이제 정문으로 이제 간 거죠. 정문 바리게이트가 열리고 정문 주차장으로 이렇게 쓱 들어가는데 너무 느리게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한테 아빠 빨리 가, 왜 이렇게 느리게 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 아빠는 이게 최선이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댕 맞았었어요. 한 3, 4일 뒤에 제가 출근을 하려고 아침에 샤워를 하는데 갑자기 그 상황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아빠한테 잘못했구나, 나 진짜 실수했구나 해가지고 그 주에 캠핑을 다 이렇게 예약한 거 다 그냥 취소하고 그 수수료 그냥 내고 아버지한테 갔어요. 그래서 그때 아빠한테 죄송하다고 그랬어요. 나야 너무 젊고 나이가 드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나이 드니까 그래, 뭐 하니까 그래, 나이 들면 원래 다 그래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내가 너무 우리 아버지가 나이가 들면서 조금 행동이 굼뛰고 뭔가 판단 능력이 조금 떨어지고 이런 거에 대해서 내가 함부로 좀 섣불리 내 입장에서 생각을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너무 슬프고 너무 눈물이 나고 아버지한테 너무 죄송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막 죄송하다고 막 말을 했었거든요. 그랬더니 아빠가 이제 나이가 드니까 내가 너무 좀 그렇게 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옛날에 정말 멋쟁이셨어요. 진짜 뭐 수상스키, 제트스키 뭐 이런 거 스킨스쿠버 자격증 다 있으시고 보드 스키 다 잘 타시고 낚시도 하셨었고 수영도 정말 잘하시고요. 모든 스포츠 레저 활동을 정말 잘하시고 정말 약간 인싸 스포츠 광이었거든요. 근데 나이가 드니까 그냥 사람이 늙어가는 과정이 똑같아. 난 우리 아빠가 항상 건강할 줄 알았고 항상 멋있게 살 줄 알았는데 이게 나이가 들고 하니까 조금 아빠가 너무 나약해지고 약해지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내가 감히 거기서 함부로 아빠 나이 들면 다 그래, 아빠만 그런 거 아니야,
너무 신경 쓰지 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너무 선 넘는 거죠. 내가 아무리 그 사람을 공감한다고 한들 30대인 내가 그 사람을 과연 진심으로 공감을 할 수 있을까? 막 이런 생각이 들면서 제가 그래서 최근에 아버지한테 하지 않는 말이 아빠 나이 먹은 사람은 다 그래. 아빠만 그런 거 아니야. 주변 사람들 다 그래. 이런 말을 절대 안 해요. 왜냐면 아빠가 이제 뭐 아빠가 기억력이 좀 안 좋았어. 아빠가 뭐 이제 좀 안 좋아. 뭐 이런 거를 제가 그 한마디로 다 묵살시키는 것 같은 거예요. 아버지는 이제 제가 편해서 저한테 이제 막 이렇게 얘기했을 텐데 제가 그냥 그럴 수 있어. 원래 나이 들면 그래. 이렇게 말하는 게 정말 신뢰고 섣부른 판단이고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서 사실 어제도 아버지 집에 갔다 왔거든요. 너무 막 혼자 계시고 막 그러셔가지고 제가 가서 열심히 달래드리고 왔거든요.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저 같은 20, 30대 분들은 부모님한테 잘해야 돼요. 저도 잘하진 않지만 이해를 해야 된다. 그리고 부모님 항상 들여봐야 된다. 들여다봐야 된다. 그리고 저보다 조금 더 위에 있으신 한 5, 60대 분들은 저의 부모님 뻘이거든요. 저야 이제 좀 아버지가 나이가 많으셔서 70세이시긴 한데 자녀들한테 열심히 말하세요. 자녀들도 알아야 좀 같이 대처를 하고 서로 이해하면서 좀 살아갈 수 있지 않나. 그래서 요즘에 저의 큰 최대 고민거리는 부모님입니다. 부모님이 건강이 많이 안 좋으셔서 생각해보면 저도 아파트 살기 전에 빌라에 살았었거든요. 근데 제가 예전에 아파트 사는 직장 동료분의 집에 갔었을 때 어디로 가야 문이 열리는지 그냥 들어가면 열리는 건지 막 이런 거 몰랐을 때 있었거든요. 그래서 맨날 막 도착하기 전에 가면 문 열려? 너가 열어줄 거야? 뭐 어디로 가야 돼? 1, 2라인이야? 3, 4, 4라인이야? 이런 것도 잘 몰라가지고 막 그랬었거든요. 개구리가 울적일적 생각 못하고 막 그랬으니 아유. 게다가 뒤에서 막 이렇게 오면은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어요. 나 같은 젊은 사람도 길 잘못 들었는데 뒤에서 막 빵빵거리고 그러면 얼마나 당황스러운데. 저는 이 사건은, 아파트 사건은 제가 나이 들어도 못 잊을 것 같아요. 뭔가 크게 저한테 뭔가 쾅 온 거여서 계속 생각이 나더라고요. 술도 끝이다. 여러분, 저는 항상 이 후추 스프레이랑 이 경보기를 가지고 다니거든요. 근데 정말 오랜만에 제가 이 후추 스프레이를 집에서 실험을 했어요. 왜냐면 너무 오래되면 이제 여기가 막히고 그럴 수가 있으니까. 근데 이 경보기는 정말 이게 잡아 당기면은 왜우 이러거든요. 그래서 이게 진짜 소리 너무 커서 제가 실험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집에서도 애기들, 강아지들, 고양이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오늘 그냥 혼자 있는 김에 이거를 해봤거든요. 배터리가 나가가지고 안 되네요. 와, 이거 조심해야겠다. 이거 한 번씩 진짜 점검을 해야 되는구나. 오늘 조심히 자야겠어. 그래도 이 후추 스프레이는 되게 잘 되거든요. 여러분, 이 경보기 후추 스프레이는 꼭꼭꼭꼭 가지고 다니세요. 이거 완전 필수 타입. 이제 문을 닫고 누워야겠어요. 여기는 제 자리. 옆에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여러분 오늘 새벽부터 조금 추워진다고 하더라고요. 아까 같이 올라온 선생님도 오늘부터 추워지는데 어떻게 지내려고 그러냐고 막 엄청 걱정하셨거든요. 그래서 여기 안에 이렇게 내복이랑 아까 옷에다가 이렇게 얇은 패딩 같은 거 옷 입고서 바람막이 입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침낭 안에는 이게 좀 얇은 침낭이거든요. 좀 이걸로 버텨보려고 갖고 왔는데 안에다가 핫팩 하나 터트렸었어요. 저는 과자 먹다가 자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머리가 근데 이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부풀더라고요, 옆에가. 여러분, 저는 자보도록 하겠습니다. 밤에 5도 정도 떨어진다고 하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잘 자볼게요. 내일 만나요. 안녕. 추워. 두 개 터뜨렸거든요. 하나는 죽었어요. 그래도 나름 잘만 했습니다. 발이 살짝 시렵고 추웠지만 잘 잤다. 지금이 6시 반이거든요. 밖에 한번 나가서 일출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한 30분째 기다리고 있는데 해가 이렇게 뿅 뜨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날이 밝아지기만 하고 해가 도저히 안 보이네요. 여러분, 정리 끝나고 보니까 해가 마침 올라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빠르게 하산해서 또 열심히 출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